자, 영어의 단어는 다른 의미가 다른데도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영어만 그렇지 않고요. 모든 언어가 그러합니다. 영어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 다시 말해 번역은 영어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모든 영어 단어를 고유 명사로 만들면 정확하게 해석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번역이 되고요. 또한 단어의 수는 무한대가 되어 서로 소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정확성보다는 부정확하지만 단순하고 심플하고 포괄적인 general 그러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쓰임을 만든 거죠. see, 보다 라고 됩니다. 자, 보다라는 단어가 C로 끝나고 나면 방문하다는 visit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고 이해하다는 understand가 있어요. 그런데 보다시피 이 방문하다를 C로 바꿔 쓸 수 있고요. understand도 C로, 만나가 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C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는 무조건 C, 방문하다는 무조건 visit, 이해하다는 무조건 understand, 만나다 무조건 meet처럼 고유 명사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방문하다는 visit을 쓴다면은 방문하는 종류에 따라서 보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 있겠죠. 무한대로 고유 명사로 이거는 이것만 써가 되면 정확해지겠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단순하고 포괄적인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한대의 단어를 다 암기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C 하나의 단어로서 모든 걸 다 포괄하면서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언어는 정확성보다 효율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진 거죠. 집을 압축해서 보내면 상대는 언집으로 풀어서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의미도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언어가 영어만이 아닌 갖고 있는 특질입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C를 보다, 방문하다, 이해하다, 만나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고유 명사화 시키고 있는 거죠. C를. 자, translating literary text. 문학의 문자, 활자를 번역한다는 건 challenging, 도전적인 일이죠. It's often said, 그래서 이렇게들 이야기됩니다. Will be inevitable loss. 필연적으로 손실이 있을 것이다. Translation. 그러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어떤 손실이 있을 것이다. 뭐 문체가 사라지거나 뭐 기타 등등. 그러나 the challenge, 그러한 난제는 frequent inspire, 자주 creative re-rendering, 재번역, 창조적인 재번역을 유도하죠. 그렇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offer the prospect gain, 어떤 translation, 번역에서, 게다가 번역에서 어떤 어떤 이득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제공하며, 뭔가 번역하면 또 뭔가 again, 이득이 있겠지라는 그런 것을 prospect, 전망을 제시하며 창조적인 재번역.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번역은 재창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유도하죠. 그럼 워싱머신 매뉴얼, 세탁기의 매뉴얼은 doesn't present same challenge, 이와 같이 번역과 같은 이러한 똑같은 도전, 난제를 제안하진 않죠. 그리고 therefore, 그러므로 does inspire the same creative either. 그래서 이 세탁기의 매뉴얼은 똑같은 창조성을 역시 감흥을 일으키지도 않죠.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where in terms of opposition, 큰 반대적인 대립적인 관점에서 between literary, 문학과 non-literary language, 문학의 언어와 비문학의 언어 사이의 그런 대립의 관점에서 might we position, 우리는 philosophy language, 철학의 언어를 어디에다가 포지션을 둬야 될까요? 문학일까요? 아니면 비문학의 언어일까요? Might philosophy want to avoid, 철학은 문학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걸 좋아할까요? 자, 철학은 avoid transliterary economy,
번역의 경제학을 싫어합니다. 번역의 경제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aims for gain. translation. 번역에서 오는 어떠한 이득을 겨냥하지만 risk a lot. 손실의 위험이 있는 또는 그러한 번역의 경제학을 싫어합니다. Philosophy wishes convey. 철학은 전달하고 싶어 해요. Its truth, intact. 그의 진실이 온전하게 전달되고 싶어 합니다. Without loss. 손실 없이. 그리고 without gain either. 또 이득도 없이 그냥 손실 이득도 없이 온전하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또는 at least 적어도 it might hesitate, offer 제공하기를 꺼려할 거예요. truth 그 진실, 철학의 진실을 translation 번역으로 without the further clarification 추가적으로 명확함이 없으면 what gain 이득이 뭔지 indeed 사실상 in gain a depth 깊이의 이득 그런 것이 실제로 means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추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굳이 번역을 망설인다는 거죠. It cannot be matter. 그것은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Offsetting. 상쇄시키는 stylistic losses. 어떤 문체, 스타일이 없어졌어 이게. 스타일이 없어지는 것을 상쇄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Loss, philosophy fear. 철학이 두려워하는 상실은 바로 loss meaning, 의미의 상실입니다. compromising a truth, 그것은 즉 진실을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것. 어떤 진실이 있는데 절충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타협하는 거. 이런 거를 의미의 상실로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진실의 정확성을 추구한다는 거야. 정확성을. 따라서 philosophy, 철학은 might prefer to place 어디에 놓이기를 원합니까? On the side non-literal language. 비언어적인 언어, 비문학적 언어의 측면에 쓰고 싶어 합니다. And 그리고 it express 스스로를 unstylish language. 스타일이 없는, 그러니까 문체 같은 게 없는 언어로서 표현하죠. Like Badiou's mathematical writing. 바디우스의 그런 수학 같은 그런 쓰기처럼 그렇게 되길 바라요. So that 그래서 No translator 어떤 번역가도 is prompt to rude 그렇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자극받지 않아요. rude하고 bold 무례한 act of creating, rewriting 창조적인 다시 글쓰기 같은 무례하면서 과감한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자극을 어떤 트랜슬레이터 작곡가도 번역가도 자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옮기란 얘기죠. 가감 없이. philosophy 철학이란 만약에 wishes to increase range 그 영역을 넓히고 싶고 그리고 avoid being restricted 제한되기를 싫어해요. national 국가적 또는 지역적 전통에 제한되기를 싫어한다면 철학이 indeed translation 번역인 모델 어떠한 번역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convey philosophical truth 철학적 진실을 to the world 세상에 전달하는 without any economic fluctuations of loss and gain 어떠한 경제학적 변동 상실과 이득이라는 그런 어떠한 경제학적인 요동 없이 그렇게 진실되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가능할까요? 이게?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언어가 거의 수학과 비슷한 형태로 단어를 쓰려고 하죠. 그래서 단어 하나를 굉장히 세분화시키는 경향도 있고 부족해서 만들죠.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 중에는 철학에서 만든 단어도 많아요.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런 것도 다 만든 거잖아요. 언어로서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 여러분 생각하는 언어라는 게 영어라는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 see, have, take 이런 단어로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수학이나 철학에서 용어들이 만들어지죠. 새롭게. 예. 자, 이번 시간은 다른 의미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언어의 뭐다? 바로 정확성보다는 효율성을 더 필요로 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단어로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다면 부정확할 수는 있으나 그 손실보다 이득이 뭐가 있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최대한 단어 수를 줄임으로써 언어의 표현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유전적으로 진화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